예,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볼까요? 정치권 이슈 전한길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오후에 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틀 뒤인 일요일에 국민의힘 당대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저희 채널에 의해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합동 연설회 이 자리에서 되레 당 후보보다 주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한길의 생각은 뭐죠? 계엄이 옳다, 계몽이다,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당원과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 정면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우리 정당이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으로서 적어도 탄핵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 죄송합니다. 선거관리 부실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그러면 안 되지. 전당대회인데 대놓고 뭐 있는지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 앞에 화면에다가 전한길 띄워놓고 전한길이 영상 보여주면서 비난내고 욕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이따가 조경 때 나와서 또 전한길 욕하면 안 되지. 진짜로 또 배신자야. 일단 현장 스케치 오늘 첫 번째 합동 연설의 모습 보겠습니다. 한국사관사 전한길 씨가 저렇게 합동 연설의 모습을 드러냈고 찬탄파, 반탄파 대립이 과열되면서 뭐 배신자, 뭐 김근식, 뭐 가만 안 두겠다. 혹은 또 다른 지지자들은 또 전한길 씨에게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당의 민낯이 합동 연설에 뭐 상징적인 장면들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중요한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한길 씨를 문제를 놓고 사실은 당이 두 군데로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현장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한길 씨가 프레스 이 명찰을 달고서 저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언론 기자들이 이제 앉아 있는 자리예요. 기자석에서 네. 거기에 저 본인이 뭐 아마 유튜브를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뭐 구호도 외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로 대표되는 이제 윤노계인과 부정선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김근식 이제 이 당협위원장이 이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니까 그걸 이제 지금 전한길 씨가 저렇게 유세장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연 이 당 선관위 측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한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지금 연설회 하는데 저렇게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뚫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식의 모습 자체는 오히려 더 특히 여기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어떤 면에서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첫 번째 유세 현장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김경 대변인, 실제로 뭐 현장 분위기야 뭐 현장 제가 가보진 못했더라도 뭐 격양될 수 있고 전당대회 당대표가 돼야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 되니까 구호는 외칠 수 있는데 그래요. 탄핵에 반대할 수 있지만 계엄을 감수하는 건 안 된다. 이 김근식 후보의 말 자체는 맞는 말 아닙니까? 저도 탄핵에 반대하고요. 다만 계엄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김근식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프레임 중에서 구급 프레임과 내란 프레임. 이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쇄신과 반성을 통해서 나온 프레임보다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안에서 뭔가 싸우다 보면 사실상 100점 100패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전한길의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감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근식 후보가 저 현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전한길 씨를 딱 지목을 하면서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이거는 문제라고 싶지만 결국은 본인의 여러 가지의 어떤 메시지 중에서 한 사람을 찝음으로써 본인의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찬성한 그런 입장과 반탄의 이미지를 극명화시키기 위해서 전한기라는 어떤 논란의 인물을 본인이 좀 이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뭐 배신자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는 거는 저거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김경태 대변인, 뭐 전략상 김근식 후보가 도발 목적으로 전한기 씨를 저격했다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게 뭐 프레임 뭐 그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엄을 감싸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계엄을 감싸고 있지 않냐? 문제다. 그럼 쟤는 질문은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동의하는 국회의원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윤 어게인을 하고 부정선거와 계엄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당대회 중심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상의 어떤 싸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계엄 사과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재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반탄, 찬탄 더 뚜렷해진 구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최고위원들의 정견 발표 말고도 각 후보들, 4명의 후보들의 연설도 꽤 뚜렷이 나눠졌습니다. 오늘 대구 합동연설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호견을 부도지질수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호견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10만 명, 100만 명 조회수를 보라. 당원표쯤 쉽게 모을 수 있다. 우리가 당을 접수해서 당을 움직이면 된다는 거짓 나팔수들의 일부터 있습니다. 4인 4색인데 크게 보면 확 나눠져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신영 의원님. 여기 보면 장동혁, 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일당 독재와 이 재판정에 세울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조경태, 안철수는 윤어게인, 극단주의자. 글쎄요, 한 전당대회 연설했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다른 180도의 다른 메시지를 내는 후보들이 같은 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분당이 안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고요. 찬탄과 반탄 그리고 친길과 반길의 둘 대 둘의 싸움이긴 한데요. 정말 보고 있으려면 정말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참 씁쓸한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전한길 씨가 재등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금 윤 어게인 그리고 김건희 여러 가지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의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런 구태들이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전한길 강사를 아무도 컨트롤 못하는지 오히려 이런 전당대회 첫 번째에서 기사
프레스석에 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치어리더급으로 그리고 생중계를 하는 식으로 정말 선대 본부장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르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의 지금 뭐 대구 경북 다음에 부울경, 충청, 수도권 간다고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의 지지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출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는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9만 남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 지지율을 보면 실제로 어제도 짚어봤지만 뭐 역대 최저치입니다. 16%. 그런데 오늘 합동 연설에 걸린 대구 보수의 텃밭인 민주당보다도 14%포인트나 낮기 때문에 큰 위기인데 일단 지금 찬탄 반탄.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 수렁에 빠져드는 건 후보들 자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요. 어제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 김문수 후보가 써올린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복당 얘기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계시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감옥에 계시고요. 저는 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입당을 했을 때 당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어제 김문수 후보가 계엄으로 사람 죽었었냐 혹은 윤 전 대통령 입당 당연히 받겠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도움될 때 신청한다면 안 받을 이유 없고 근데 지금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신청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참 누가 더 극단적인가라는 걸 대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윤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 또 본인을 따랐던 군인들 구속돼 있고요. 또 본인을 따랐던 국무위원들 잇따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비상계엄, 정말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격과 경제가 지금 상당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시 어게인한다고요? 어떻게 어게인하죠? 그럼 어게인하면 다시 계엄합니까? 저는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사실은 정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서 보수의 기반이 완전히 지금 절멸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가 이 여론조사 이야기해 주셨지만 세상에 대구 경북조차도 지금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윤 어게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가요? 지금 전환기 주장대로 윤 대통령을 안 모셔왔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 그리고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다시 모셔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정말 장동혁, 김문수 이 두 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요? 아무것도 계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야말로 음주를 했는데 음주 사고가 안 나면 음주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를 제기할 수 있죠? 거기에 참여했던 지금 많은 군인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경태 대변인님, 아까 이제 이른바 찬탄파에서 되레 윤 전 대통령 혹은 전환기를 끌어들여서 실제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셨는데 입당 부분들은 이미 또 본인들이 직접 또 윤 전 대통령의 관계 혹은 이런 보수층에 호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이제 두 분 다 저런 멘트가 나온 그 저간의 상황을 보면 보수 유튜버들이 일종의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유튜버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다가 장동혁 후보가 한번 출연을 한 다음에 좀 뒤늦게 어떻게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거기 인터뷰, 사실상의 어떤 인터뷰에, 면접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와 연장선에서 다른 쪽에 나갔던 그 장동혁 후보에게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장동혁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되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원
복당을 신청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조금 제가 볼 때 거리를 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보수 유튜버가 유튜버에서 뭔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했을 때 아무래도 보수 유튜버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과 윤어게인이라는 분이 그 보수 유튜브를 지지하고 보는 구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뉴스가 되고 그 뉴스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봅니다. 누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서로 배신자라고 불러가지고 오늘 첫 번째 합동 연설회 때 알겠습니다. 뚜렷해지는 이 탄핵 반대와 찬성 이 구도에 오늘 전환기 씨까지 참조한 얘기까지 6.15로 짚어봤습니다.